자, 우선은 구분구적법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구분구적법은 역사가 엄청나게 오래됐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이집트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규격화된 도형이 아니라 이렇게 규격화되지 않은, 그죠? 일반적으로 생기지 않은 이런 이상한 도형의 면적을 구할 때 과연 어떻게 계산을 해야 이런 면적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이제 구분구조법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뭐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이런 것들의 면적은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형을 이런 식으로 단위 면적으로 잘라보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사각형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자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우리가 한 칸의 면적을 구해서, 그죠? 그 면적을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에 그게 몇 칸이 들어가냐 이제 그런 것들을 세면 되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요런 부분 이렇게 요 그 상자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뭐가 생기냐면 오차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도 그렇고 완벽하게 그 사각형으로 되지 않는, 그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오차가 생기긴 하지만 어쨌든 근사값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럼 이 오차를 어떻게 더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은 이거를 더 잘게 쪼개면 돼요. 그죠? 이거를 여기서 보면 게 두 배로 더 쪼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오차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요 끄트머리만 이제 보시면은 여기 좀 확대해 볼게요. 이 빨간색 부분이 만약 오차였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오차를 이제 이런 식으로 더 잘게 쪼개다 보면은 결국 오차가 이런 식으로 끄트머리만 살짝씩 남게 됩니다. 그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카운팅이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이 나누는 이 개수를 무한히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사각형들의 합은 실제 면적이 아주 근사하게 되겠죠. 그게 구분구적법의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fx가 x제곱이라고 한번 했을 때 얘가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고 치면, 그죠? 이렇게 여기가 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죠? 그 0에서 1까지 요 y는 fx와 그 다음에 x축이 이루는 이 면적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걸 이제 구분구적법의 관점에서 할 수가 있어요. 우선은 단위 면적으로 자른다는 것은 요 x축을 n등분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n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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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면 이 한 칸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n분의 1이 됩니다. 이 한 칸의 길이가. 그죠? 그러면 이렇게 n등분을 했을 때 여기에 좌표는 n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 n분의 이렇게 되겠죠. 쭉쭉쭉 가서 만약에 k번째라고 치면은 여기 n분의 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의 형태로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짝대기를 보는 거죠.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 얘도 이렇게 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파란색 직사각형들의 합이 요 fx와 x축과 이루는 면적의 근사치가 되겠죠. 그죠? 물론 이런 식으로 오차가 생기기는 합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단계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스텝 1은 먼저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표현해 보는 거예요. k번째 직사각형. k번째라는 것은 요 x축에 요 정역 구간을 n등분 했을 때 k번째 해당하는 요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그 사각형이 되냐면은 여기서는 여기를 k라고 잡으면
이렇게 요 사각형이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요 사각형의 면적을 우리가 표현하시면 돼요. 요 K번째를.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이고요. 세로의 길이는 여기에 y축 좌표가 되니까 n분의 k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n분의 k의 제곱에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스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그러한 k번째 직사각형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n번째, 그죠? n개의 합을 하는 거예요. n개 직사각형의 합. n개 직사각형의 합.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거는 시그마 개념이 들어가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이 k번째에다가 그 사각형의 면적이는 그걸 넣으시면 돼요. n분의 k의 제곱 곱하기 n분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 k번째 사각형의 합이 나오고요. 문제는 이렇게 하면은 근사치만 나오는 거지 오차가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얘를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더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럼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뭐가 줄어드냐면 오차가 결국 줄어들 겁니다. 요 정도만 해봐도 그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오차가 기존의 오차에서 그죠? 요만큼의 오차로 줄어드는 거죠. 색깔을 조금 바꿔보면은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그죠? 요 부분에 오차만 생기는 원래는 이렇게가 오차였는데 요거를 더 잘게 쪼개면 요만큼의 오차로 생기게 될 거고 더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네, 오차는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스텝이 뭐냐면 오차를 줄이는 거예요. 오차. 얼마까지 줄이고 싶을까요? 아예 없애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n등분을 2n등분, 3n등분, 뭐 1억 등분, 1조 등분, 즉 무한 등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리미트, 극한의 개념이 들어가면 n을 무한내로 보내면 돼요. 그럼 무한 등분을 하니까 엄청 얇아지면서 오차도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극한을 이렇게 씌우시면 됩니다. k가 1부터 n까지 n분의 k에 이렇게 제곱에 n분 이게 실제 면적에 수렴하게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 요거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s는 해보면 리미트 급수 계산을 하는 거죠. 먼저 요거 계산을 해보면 시그마 k가 지금 변수잖아요. 그럼 n제곱 곱하기 n분의 1이니까 n은 상수 취급 당해서 밖으로 나오시고 k가 1부터 n까지 k제곱 그럼 요거를 우리가 n에 관한 식으로 바꾸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6분의 요 시그마 k제곱이에요. n에 n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n세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얘를 보시면 n세제곱분의 n세제곱 즉 3차분의 3차니까 개수분의 개수가 돼서 6분의 2니까 답은 3분의 1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 실제 면적이. 이런 식으로 구분구조법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스텝 1, 2, 3 함수만 바뀌는 거지 이 과정은 항상 같이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통 뭐라고도 하냐면 정적분의 정의로 푼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바로 구분구조법으로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